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에 대항해 만든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타이젠을 사실상 접는다는 소식입니다. 타이젠은 삼성에서 만든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전까지는 타이젠 스토어라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어서 관련 앱을 다운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사실상 폐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거죠. 현재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iOS 진영으로 양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CPU 시장이 인텔과 AMD로 양분되어 있듯이 말이죠. 애플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해서 조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이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써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안정성이 정말 끝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하드웨어와 궁합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 소위 이런 것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애플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골고루 둘 다 너무 잘합니다.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체 성능이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합시켜 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플이 이걸 정말 잘합니다. 심지어 반도체 설계도 잘하죠.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A 바이오닉 칩도 애플에서 직접 설계하는데 그 설계 능력이 삼성전자를 압도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는 지구상에 적수가 없을 정도로 끝판왕급으로 잘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솔직히 너무 못합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삼성빠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타이젠이라는 OS를 뒤늦게 만들긴 했지만 극히 일부 비주류 제품에만 사용됐을 뿐 대부분의 주력 제품에는 현실적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젠이 너무 구리니까요. 결국 미처는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구질구질하게 연명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전 쪽에만 타이젠 OS를 남기고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쪽에서는 타이젠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OS 사업에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삼성이 이런 건 또 잘하거든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런 결단력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아주 오래전에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인수가 불발이 되고 결국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게 됐죠. 아마 그때 당시 인수 비용이 600억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아까운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때 안드로이드를 인수했다면 아마 삼성전자의 위상은 지금과는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물론 구글이니까 지금처럼 잘 키웠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고 지금처럼 잘 됐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지금은 너무나도 영향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아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 1위이긴 하지만 사실 단순 판매량에서 1위인 것이지 애플처럼 이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드웨어만 잘한다는 인식이 많죠. 제가 생각해도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진짜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갑자기 소프트웨어 하니까 또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CPU도 진짜 잘 만들었었거든요. 미국의 덱사와 손을 잡고 덱사는 주로 설계를, 삼성전자는 제조 쪽을 맡아서 알파칩이라는 역사에 남을 만한 정말 엄청난 CPU를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이게 윈도우랑 호환이 잘 안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성능 자체는 인텔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좋았지만 정작 윈도우에서 호환이 안 되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윈텔이라고 해서 윈도우와 인텔의 아성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속된 말로 둘이 짜고 거의 다 해먹던 시절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AMD CPU도 안정성이 정말 별로였습니다. CPU를 지금처럼 잘 만들지도 못했지만 이건 둘째치고 윈도우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너무나도 구렸습니다. 그렇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니었지만 동급 대비 인텔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쓸 컴퓨터는 AMD CPU를 껴도 남한테 조립해 줄 때는 무조건 인텔 CPU를 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내가 쓸 컴퓨터는 AMD 그래픽카드를 써도 남한테 조립해 줄 때는 무조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조립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인텔이나 엔비디아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여기에 최적화를 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개발할 때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잘 돌아가게끔 애초부터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하드웨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와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에러도 많이 발생시킵니다. 알파칩도 사실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윈도우와 호환이 잘 되려면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알파칩 사업부를 컴팩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래도 인텔이 찝찝하니까 이 알파칩 사업부를 다시 인수를 해서 기술만 쏙 빼먹고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인텔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냥 불안하니까 경쟁사의 씨앗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드웨어적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프트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하드웨어라면 카레이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초보 운전자를 앉혀놓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성능이 나지 않겠죠. 이렇게나 중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삼성에서 접어버렸으니 이제는 얄짤없이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있던 작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애플과 하드웨어만 너무 잘하는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같은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어도 iOS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애플에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아쉽지만 타이젠 OS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대신 가장 잘하는 하드웨어에 더 집중을 해서 더 좋은 실적을 내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리 봐도 하드웨어에 특화된 기업으로 보는 게 맞고 굳이 어설프게 가능성 낮은 분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분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제가 아는 것만 10가지가 넘는데 소프트웨어까지 잘하면 솔직히 사기죠.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사족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이것저것 예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IT 쪽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해하시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